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년 전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광주형 일자리와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성과도 있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촛불 정부가 출범한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눈시울을 붉히며 유가족을 안아준 대통령의 위로는 정권 교체로 5.18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됐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이후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준공,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임기 말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지역발전 공약도 현실화됐습니다. 시도가 분석한 19대 대통령 공약 추진율은 광주는 82%, 전남은 92%로 집계됐습니다. 축적된 성과를 개성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현안인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새 정부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임기 중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결국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전략도 큰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남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에서의 60%대 지지율에 힘입어 출범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퇴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지요. 하지만 철거 방식과 입주 예정자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무너진 건물을 포함해 8개 동입니다. 최고 39층, 136m 고층 아파트인데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철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방법은 건물 꼭대기부터 절단에 드러내거나 굴착기를 올려 파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유례가 없는 철거 공사는 최소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실제 해체하는 중에 이 부재가 밖으로 떨어지는 위험성들,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인허가 절차도 복잡합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는 건축물 관리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아 철거 허가 기관인 광주 서구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건축물 해체 심의를 개최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중, 3중으로 안전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47세대에 이르는 입주 예정자에 대한 지원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저리대출이나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은 전세대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철거와 보상 등 본격적인 절차는 입주 예정일인 올해 11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달 27일 순천에서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2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민주당 광산구청장 박병규 예비후보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예비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5명의 후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함에 따라 박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예비 후보 측은 경선 불복에 따른 정치 공작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입건됐던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 B씨의 계좌에서 미심쩍은 금융거래 내역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 중입니다. 주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 내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해 현재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곳은 담양과 여수, 강진과 장흥 등 4곳입니다. 담양군수 경선의 최화삼 후보 측은 경선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승옥 강진군수, 곽대수 장흥군수 예비후보 등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의 재심 절차는 오늘 진행되고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결과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군이 케이블 끊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공중하강체험시설 집트랙 설치업체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위조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권을 따냈다는 건데요.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전문기관이 7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설계와 시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7월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케이블이 연이어 끊어지면서 운영이 중단된 공중하강체험시설 이른바 집트랙. 고흥군이 집트랙 설치업체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금 14억 원을 반환하고 부대시설 설치비 등 16억 원까지 물어내라는 소송입니다. 고흥군은 업체 측이 위조한 실적 증명서와 특허청에서 거절된 특허 출원서를 군에 제출해 집트랙 설치 계약을 맺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은 또 운행 시작 한 달여 만에 케이블 끊김 사고가 발생하면서 1년인 물품 보증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설계부터 시공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사고 조사 영역을 한 결과 안전율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더더욱 또 시공 중에 줄을 당겨 그래 파단 사고가 났다. 집트랙 설치업체 측은 시설 자체에 문제가 없고 계약 과정에 고흥군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는 업체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업체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3년) 만에 열린 한평 나비축제에 관광객 16만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평군은 한평 나비축제 기간 열흘 동안 입장객 16만 6천여 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은 7억여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제주 항로를 오가는 쾌소 카페리선이 취항 첫 주말에 승선율 58%를 기록했습니다. 산타모니카호 선사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진도와 제주 항로를 이용한 탑승객은 2,815명, 승용차는 462대로 주말 평균 승선율이 5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 목포 반려견 페스티벌이 사막도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반려견 가족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은 함께 행복하게 즐겨보게란 주제로 도그 프리스비 공연과 반려견 입양 사연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청 유도팀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제13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여수시청 장석진이 남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순천시청 김혜미와 신지영도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2025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의 전초전 성격인 광주 양궁 월드컵이 다음 주 17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 등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양궁 월드컵에는 38개 나라에서 3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예선과 본선이 열리는 국제양궁장에 대형 전광판과 발사 통제석을 설치하고 결승이 열리는 광주여대 특설경기장은 8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극락강역 부지 안에 있는 옛 시멘트 공장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극락강역 부지 내에 시멘트 공장 원형 창고 샤일로를 개보수하기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선정하고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은 국내 가장 작은 역인 극락강역 부지에 방치됐던 공장 창고를 보수해서 전시 공간과 시민 활동 공간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들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순 9도, 담양 11도로 다소 쌀쌀하고요. 낮 동안 기온이 쑥 오르면서 담양 2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순천 24도, 보성 22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와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진도와 완도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날씨 볼 수 있겠고요. 주말에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